전 세계의 이목이 일본 오사카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났고 또 내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고 세기의 단판이라고 불리는 미중 두 정상의 무역 단판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어제 한중 정상회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의 무역 단판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시 주석 입장에서는 우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5번째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예정된 시간은 약간 늦게 시작했는데 짧은 시간인데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이렇게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한 것들이 주요 관전 포인트, 최대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밖에 또 지금 현안이 있는 또 한중 간의 FTA 후속 협상 이야기도 했었고 또 대기오염 관련된 또 한중 간의 협력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일단 우리가 관심 포인트로 보고 있는 지금 우리 북한 비핵화 부분에서는 일단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여러 매체에서도 나왔다시피 일단 하겠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한중 간의 유연성에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관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이제 어떻게 추가 조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함께 오를 수 있는, 이렇게 추동할 수 있는 방안을 두 정상이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정도 틀 안의 프레임에서 이야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미 있는 이야기는 또 우리가 지금 그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 외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외교 관계도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또 이제 긴밀하게 협력을 하자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높게 평가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가 되었는데요. 네. 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중국의 역할은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미 회담,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4차례 북중회담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이 북한 비핵화를 두고 지금 긴밀하게 해왔는데 역할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제 계속 이제 후방국, 그러니까 후원국, 그러니까 뒷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단 협상 카드로 계속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또 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 북한 이슈는 하나의 지렛대, 그러니까 완충 역할을 해왔. 부분들은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미중 간의 부분에서도 이제 계속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우리가 내일 하고 있는 미중 간 이야기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이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끌어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북한과 미국과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북한은 선 제재 완화고 후 비핵화고 미국은 선 비핵화고 그다음에 후 이제 제재 완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전반적인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 더 과거도 그랬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본에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텐데요. 네. 관전 포인트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게 이번에 가장 큰 부분이죠. 이게 G20 14번째 정상회담인데요. 이게 38개국 국가 정상, 국가 국제기구 정상들 다 모이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단 미중 간에 여러 정상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중 간의 만남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이번 G20 오사카 G20의 큰 포인트는 우리가 제목, 아젠다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세계 경제와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무역 투자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WTO 관련된 개혁 문제. 사실 WTO도 이 중국 중심으로 많이 지금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사실 이 자유무역하면 또 반대급부로 보호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구도 또 미국 트럼프의 또 보이전 압박 때문에 이 문구를 뺐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8가지 아젠다 우리가 환경도 있을 것이고요. 긴밀하게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G20 정상회의의 아무래도 가장 큰 관전 포인트 그리고 가장 큰 핵심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일 텐데요. 자 우선 이 현재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죠.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일단 작년 7월부터 우리가 340억 달러, 그다음 8월
그다음에 뭐 160억 달러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되니까 G20 정상회담에서 유예를 시켰습니다. 일단 휴전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올 5월 달에 또 갑자기 틀어졌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2천억 달러 미국이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해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10% 25% 올렸고 중국은 이제 뭐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남아 있는 것 25%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3,250억 남아 있는 것도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고 있는 상태인데 경고를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중국도 뭐 히토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지금은 아시겠지만 화이라는 기술 패권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타이완 문제 네. 이런 뭐 안보 문제 그다음 금융 지금 최근에 알다시피 뭐 중국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도 지금 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는 입장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두 정상이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좀 우리가 내일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만남을 앞두고 두 정상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물밑 협상이 있었던 걸까요? 그쵸. 24일이죠. 그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화 통화를 했죠. 방북하고 나서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를 하고 24일 날 우리가 지금 리오 부총리랑 그다음에 로버트 하이저 USTR 대표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물밑 대화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가 지금 뭐 잘 될 것이다. 뭐 증시도 지금 혼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뭐 지금 미중 간에 이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90% 어느 정도 지금 다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 10%가 문제인데 그 10%가 지금 중국이 이게 할 수 있는 게 한계선이 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보여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계속 이야기했던 뭐 우리 스냅백이든 그래서 결국 지키지 않으면 다시 미국한테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이런 부분부터 중국 내에 있는 법을 바꾸는 부분 여러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사전 물밑 조율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이다. 교감은 있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만났을 때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확전인지 아니면 좀 휴전인지 그렇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확전을 한다는 벌써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확전까지보다는 일단은 유예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휴전 정도의 범위에서 이제 일단은 지금 당장 3,25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일단 연기를 좀 시키고 네. 그다음에 좀 더 협상을 계속하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공동 성명까지는 아니지만 각자의 이제 언론 보도문을 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도의 마무리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또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대부흥, 그러니까 서로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구호를 약간은 좀 낮추는 이런 제스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좀 교감, 접점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뭐 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워낙 지금도 우리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의 지금 이슈,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피즘이라고 해서 워낙 순간순간 이슈를 잘 띄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또 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네. IMF나 뭐 WTO나 다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장에 계속 불확실성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스위스 금융기업이죠. UBS도 이게 계속 진행되면 전 세계 경제 한 0.75%포인트가 또 이제 하락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그것만 보면 감이 안 오는데 이럴 경우 정말 1980년대 중남미 외환위기라든가 우리가 했던 그다음에 뭐 2011년 유로존 이런 유로존에 이제 뭐 금융위기처럼 정도의 파급이 있다라는 것들. 뭐 거기에 의하면 당연히 그럼 우리 한국은 바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판국이 네. 되죠. 네. 자, 미중 무역 전쟁을 좀 돌이켜 보면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냐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바꾸겠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면서인데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변하지 않는 한 이 결과는 좀 바뀌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게 일단은 우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들어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좀 봐줘야 되는데 예. 그거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핵심은 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중국 국내법을 바꿔라고 하는데 미국이 시킨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으니까 내정 간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접점이 없다는 이부 남아 있는 10%, 15%의 내용은 접점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중국은 이미 장기 전에 중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하지만 중국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유화적으로 하면서도 아닐 경우는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오케이, 그럼 그대로 가겠다라는 식의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워낙 지금 이슈가 크고 또 지금 타이완 문제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지금 접점의 중간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양보선만 지켜준다면 될 텐데 이걸 지금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판국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네. 미중 무역 전쟁이 뭐 확전이냐, 뭐 휴전이냐, 봉합이냐 내일이면 네.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텐데요. 네, 11시 반에.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지금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가르기에 이렇게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절대 말려들면 안 됩니다. 네. 편가르기 말려들면 안 된다. 대표적 일본 사례죠. 어제 뭐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중일 정상회담도 있었어요. 그렇죠. 영원한 이웃 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요. 이게 훨씬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정치와 경제는 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중국 간에는 정말 밀월 경제 협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근데 정치는 또 달라요. 네. 미국 편에 서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된다. 정치와 경제 분리돼야 된다. 사실 미중 간 이슈도 경제 행위나 경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국제 정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것을 잘 보고 우리 입장을 좀 분명히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그게 우리 경제 기업을 위해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 힘들다는 목소리 정말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